여러분은 살면서 이런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분명히 하기 싫은데, 거절하고 싶은데,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상대방 얼굴이 떠오르고, 내가 거절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겠지.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보겠지. 혹시 사이가 멀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뱅뱅 돌다 보면 결국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단 세 글자예요. 그래.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죠.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 하는 그 길고 긴 고통이. 자기 전에 입을 걷어차면서 왜 내가 그랬지 하고 후회해 본 적 있으시죠?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오셨을 거예요. 거절 한 번 못해서 주말을 통째로 남의 일에 쏟아붓고, 거절 한 번 못해서 하고 싶지도 않은 모임에 억지로 나가고, 거절 한 번 못해서 내 커리어, 내 시간, 내 에너지가 다 타인에게 흘러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착해서, 나는 배려심이 깊어서, 나는 관계를 소중히 여겨서. 그런데 다크 심리학적으로 분석하면 거절을 못하는 건 착한 게 아니에요. 그건 두려움이에요. 거절했을 때 일어날 결과에 대한 통제 불가능한 두려움. 그리고 그 두려움을 회피하려는 심리적 반사 반응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단순한 거절법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거절을 해도 상대방이 오히려 여러분을 더 존중하게 만드는, 거절당한 사람이 이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느끼게 만드는 심리학 기반의 연착륙 거절 기술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걸 배우고 나면 인간관계가 달라져요. 진짜로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먼저 왜 우리는 이렇게 거절을 못하는 건지 뿌리부터 파봐야 해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거절 공포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학술적으로는 소속감 위협 반응이라고 설명해요. 인간은 원래 집단 안에서 생존해온 사회적 동물이에요. 수만 년 전 원시시대를 생각해보면 집단에서 배척당하면 혼자가 되고, 혼자가 되면 맹수한테 잡아먹혀서 죽는 거예요. 그 유전자가 아직도 우리 안에 살아있어요. 그래서 거절을 하려고 할 때 뇌는 자동으로 경보를 울려요. 이거 하면 저 사람이 날 싫어할 수 있어. 이거 하면 집단에서 밀려날 수 있어. 이거 하면 혼자가 될 수 있어. 이게 원시적 생존 본능에서 비롯된 반응이에요. 그게 거절이 어려운 건 여러분이 나약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뇌가 너무 똑똑하게, 너무 민감하게 생존을 위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현대사회에서는 그 본능이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는 거예요. 부탁을 다 들어주다 보면 오히려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만하게 보기 시작해요. 심리학에서 이걸 도어맥 효과라고 불러요. 현관 매트처럼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절을 못하면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의 가치가 떨어져요. 이제 두 번째 핵심으로 넘어갈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절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해요. 미안한데 그날 약속이 있어서, 죄송한데 지금 제가 너무 바빠서, 그게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리고 거절을 당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해요. 약속이 있다고? 무슨 약속이지? 정말 바쁜 건지, 핑계를 대는 건지. 이유를 들이밀수록 상대방은 그 이유의 진위를 판단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유가 납득이 안 되면 기분이 상해요. 거절의 핵심은 이유가 아니에요. 거절의 핵심은 태도예요. 심리학자 알버트 메라비언의 연구를 아시나요? 커뮤니케이션에서 실제 말의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7%예요. 나머지 38%는 목소리 톤, 그리고 55%는 비언어적 요소예요. 표정, 눈빛, 자세, 제스처 같은 것들이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말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절도 마찬가지예요. 안 돼 라는 말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이 사람 진짜 나쁘네 라고 느낄 수도 있고, 이 사람은 진짜 나를 존중해주는구나 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핵심 기술이에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연착륙 거절 기술 알려드릴게요. 연착륙이라는 말 아시죠? 비행기가 착지할 때 승객들이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부드럽게 내려앉는 거예요. 거절도 똑같아요. 상대방이 거절당했다는 충격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존중받았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착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첫 번째 기술은 공감 선착지 기법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이해받는다고 느끼면 거절을 당해도 마음이 훨씬 덜 상해요. 거절하기 전에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받아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동료가 이렇게 말해요. 이번 주말에 내 이사 좀 도와줄 수 있어? 보통 사람들의 거절 방식은 이렇죠. 아, 미안. 이번 주말에 좀 어려울 것 같아.
공감 선착지 기법은 이래요. 이사하면 정말 힘들지. 짐도 많고 신경 쓸 것도 많고 진짜 고생이다. 이렇게 먼저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절을 해요. 이번엔 내가 상황이 안 돼서 같이 못할 것 같아. 어때요? 전혀 다르게 느껴지죠? 상대방은 이렇게 느껴요. 아, 이 사람이 내 상황을 이해하고 있구나. 그런데도 못하는 거구나. 공감이 먼저 와야 거절이 부드럽게 착지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기술은 가치 인정 후 경계 설정이에요. 상대방의 요청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나 이 사업 아이디어 어떻게 생각해? 같이 해볼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거절해요. 나는 좀 잘 모르겠어. 또는 그게 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이러면 상대방은 자기 아이디어 자체가 부정당한 느낌을 받아요. 가치 인정 후 경계 설정 기법은 이렇게 해요. 이 아이디어 진짜 참신하다. 이 부분 특히 재밌는 것 같아. 먼저 진심으로 좋은 점을 짚어줘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근데 나는 지금 내 상황에서는 새로운 걸 시작하기가 어려워. 나한테는 맞지 않을 것 같아. 이 방식은 네 아이디어가 나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맞지 않는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상대방이 자기 아이디어를 공격받은 게 아니라 상황의 차이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기술은 대안 제시 없이 완결하는 법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많은 분들이 거절할 때 대안을 같이 제시하려고 해요. 그날은 어렵고 다음 주는 어때? 내가 못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봐. 근데 이러면 문제가 생겨요. 대안을 제시하면 거절이 완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새로운 협상의 시작이 돼버려요. 특히 조종형 인간들, 즉 다크 심리학에서 말하는 나르시시스트나 조종자들은 대안을 주면 거기서부터 또 파고들어요. 그럼 다음 주에 해줘. 그 사람 연락처 줘. 같이 부탁해. 거절은 완결되어야 해요. 어떤 경우에는 대안 없이 끝내는 게 훨씬 더 존중받는 거절이에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건 내가 도와드리기 어려워요. 그리고 끝내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끝내면 너무 차갑지 않냐고 물어보세요. 차갑지 않아요. 오히려 명확한 게 상대방한테 더 친절해요. 애매한 거절은 상대방한테 희망을 줘요. 그리고 그 희망이 나중에 더 큰 실망으로 돌아와요. 명확한 거절이 진짜 배려예요. 여기까지 오신 분들, 잠깐.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다크심리연구소는 여러분이 인간관계에서 절대 무시당하지 않도록 매주 심리학 기반의 실전 기술을 가져다 드리고 있어요. 구독은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가장 쉬운 선택이에요. 네 번째 기술로 넘어갈게요. 이건 소프트 노 하드 노 구분법이에요. 모든 거절이 같은 강도일 필요는 없어요. 소프트 노는 부드럽게 닫는 문이에요. 예를 들면 선배가 저번에 내가 빌려준 책 언제 돌려줄 것 같아? 라고 할 때 좀 더 읽어보고 싶은데 다음 달에 드려도 될까요? 라고 하는 것처럼요. 이건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내 상황을 반영하는 소프트 노예요. 하드 노는 문을 완전히 닫는 거예요. 이건 경계를 침범하는 상황, 반복적으로 같은 요청을 하는 상황, 나에게 심리적 또는 물리적 손해를 주는 상황에서 써요. 하드 노는 이렇게 해요. 그건 앞으로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앞으로도 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이 말이 들어가면 상대방은 이게 일회성 거절이 아니라는 걸 인지해요. 더 이상 같은 요청을 반복하지 않게 돼요. 자, 이제 심화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거절을 잘하는 것만큼 거절당한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읽는 것도 엄청 중요해요. 다크 심리학에서는 거절에 대한 반응으로 상대방의 심리 유형을 파악할 수 있다고 봐요. 첫 번째 유형은 수용형이에요. 거절을 들었을 때 그렇구나, 알겠어 라고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건강한 심리 구조를 가진 사람이에요. 상대방의 경계를 존중할 줄 알아요. 두 번째 유형은 조작형이에요. 거절을 들었을 때 갑자기 상처받은 척을 해요. 나는 네가 그럴 줄 몰랐어. 친구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해요. 이게 바로 죄책감 유발 전술이에요. 여러분이 죄책감을 느껴서 거절을 철회하도록 만드는 심리 조작이에요. 이 유형을 만나면 흔들리면 안 돼요. 이렇게 대응하면 돼요. 네가 그렇게 느끼는 거 이해해. 근데 내 결정은 바뀌지 않아. 감정을 인정하되 결정은 유지하는 거예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포그 기법이라고 불러요. 안개처럼. 상대방의 공격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부드럽게 흡수하되 입장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유형은 압박형이에요.
거절을 들었을 때 이유를 캐묻기 시작해요. 왜? 이유가 뭐야? 무슨 사정이 있는데? 이 유형은 이유를 들으면 반박을 해요. 그 정도면 할 수 있잖아. 그게 그렇게 어려워? 이 유형한테는 이유를 절대 상세하게 주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그리고 끝이에요. 이유를 설명하면 할수록 공격 포인트를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거절에는 긴 이유가 필요 없어요. 네 번째 유형은 냉전형이에요. 거절을 들었을 때 갑자기 태도가 싸늘해져요. 연락이 줄거나, 말수가 적어지거나, 눈을 안 맞추거나. 이 유형이 제일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요. 내가 잘못한 건가? 관계가 멀어지는 건가? 라는 불안감을 자극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진실이 있어요. 거절 하나에 관계가 멀어지는 사람은 사실 처음부터 여러분을 진짜 소중히 여기지 않은 거예요. 진짜 관계는 거절을 이겨내요. 오히려 이런 상황이 관계의 진짜 테스트예요. 그 냉전을 회복하겠다고 사과하고 결정을 번복하면 그 사람은 학습을 해요. 이 사람은 내가 차갑게 굴면 뜻을 꺾는구나 라고. 그리고 다음엔 더 강한 냉전으로 돌아와요. 버텨야 해요. 흔들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하면. 냉전형 인간은 결국 원래 관계로 돌아오거나 아니면 스스로 관계를 정리해요. 두 결과 모두 여러분한테 나쁘지 않아요. 이제 실제로 가장 많이 쓰이는 상황별 거절 스크립트를 드릴게요. 직장 상황 먼저 볼게요. 상사가 업무 시간 외에 추가 업무를 부탁해요. 이번 주말에 이 보고서 좀 마무리해 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돼요. 부장님, 이 프로젝트 중요한 거 잘 알고 있어요. 평일 업무 시간에 최우선으로 처리할게요. 이번 주말은 제가 어렵습니다. 포인트를 분석해 볼게요. 일의 중요성을 먼저 인정했어요. 대안을 제시했어요. 단 그 대안은 업무 시간 내에요. 그리고 명확하게 주말은 안 된다고 했어요.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어렵습니다로 끝낸 거예요. 친구 상황 볼게요. 나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이번 달이 좀 쪼들려서. 이렇게 말하면 돼요. 네가 힘든 상황인 거 알아. 근데 나도 지금 돈 관리를 좀 타이트하게 하고 있어서 이번엔 내가 도와주기가 어려워. 여기서 나도 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상대방을 탓하는 게 아니라 내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연인 또는 가족 상황 볼게요. 가족이 이번 명절에 고향 내려올 거지? 다들 기다린다 라고 해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다들 보고 싶은데 이번엔 내가 정말 쉬어야 할 것 같아. 다음 기회에 꼭 갈게. 가족 관계에서는 다음 기회에 라는 여운을 남겨도 돼요. 관계의 지속성을 보여주는 신호이기 때문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다음 기회를 약속했으면 지키는 게 중요해요. 거절할 때 습관적으로 다음엔 is를 붙이면 그 말의 신뢰도가 떨어져요. 이제 가장 심화된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이 부분이 다크심리연구소에서만 다루는 내용이에요. 왜 어떤 사람들은 거절을 해도 상대방이 더 좋아하게 될까요? 이건 심리학에서 희소성 원리와 자기 존중 신호가 결합된 현상이에요. 다도니 앤 사도니의 희소성 원리는 뭐냐면 인간은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해요. 항상 예스만 하는 사람은 얻기 쉬운 사람이에요. 가치가 낮아 보여요. 가끔 노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시간과 에너지에 가치를 두는 사람이에요. 함께하면 특별한 느낌을 줘요. 자기 존중 신호는 이런 거예요. 건강한 심리 구조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끌려요. 이 사람은 경계가 있는 사람이구나, 믿을 수 있겠다 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거절을 잘하는 사람이 인간관계에서 더 신뢰받아요. 반대로 생각해봐요. 항상 예스만 하는 사람한테 부탁하면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도와주는 건지 그냥 못 거절해서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평소에 경계가 있는 사람이 도와줄게 라고 하면 그 말이 정말 무겁게 느껴지죠. 진짜 마음이 담긴 거니까요. 거절을 할 줄 아는 사람의 예스가 훨씬 더 가치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거절을 잘하려면 내가 먼저 바뀌어야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죄책감을 허락에서 분리하는 훈련이에요. 죄책감은 내가 실제로 잘못을 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했을 때도 죄책감을 느껴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착한 아이는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해 라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받아왔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시간을 지키는 게 잘못인가요? 내가 내 에너지를 보호하는 게 잘못인가요? 아니에요. 그건 내 권리예요. 심리학자 네드라 타워브는 이렇게 말했어요. 경계 없는 사람은 끝없이 지쳐가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모든 부탁을 들어줘서 소진되어 버리면 정작 진짜 중요한 사람들에게도 진짜 중요한 순간에도 여러분이 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비행기 안전 안내 영상에서 이런 말을 해요. 비상 상황 시 옆 사람을 돕기 전에 먼저 본인의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거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먼저 나를 지켜야 진짜 소중한 사람들을 지킬 수 있어요. 오늘 배운 기술들을 정리해 볼게요. 공감 선착지 기법은 거절 전에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받아주는 거예요. 가치 인정 후 경계 설정은 상대방의 요청을 부정하지 않고 내 상황으로 경계를 긋는 거예요. 대안 없이 완결하는 법은 거절을 열린 협상으로 만들지 않는 거예요. 소프트노와 하드노 구분법은 상황에 맞는 강도로 거절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반응 유형 파악은 수용형, 조작형, 압박형, 냉전형을 구별하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모든 기술의 핵심은 단 하나예요. 거절은 내용이 아니라 태도예요. 상대방이 존중받는 느낌을 받으면서 동시에 여러분의 경계가 지켜지는 것. 그게 연착륙 거절이에요.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할 거예요. 내가 또 경보를 울릴 거예요. 이러면 저 사람이 상처받는 거 아닐까? 관계가 이상해지는 거 아닐까? 그 불편함을 이겨내는 게 연습이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거절이 자연스러워져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느끼게 될 거예요. 거절을 한다고 관계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오히려 경계가 있는 사람이 더 신뢰받고 더 사랑받는다는 걸. 그게 다크 심리학이 말하는 진짜 인간관계의 힘이에요.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해요. 여러분의 에너지는 소중해요. 여러분의 선택은 소중해요. 그 소중한 것들을 지키는 첫 번째 문장이 바로 그건 어려울 것 같아예요. 오늘부터 연습해보세요. 딱 한 번만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변화를 가져다 준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이 채널이 계속 이런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힘이 돼요.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이 순간이 딱 적당한 타이밍이에요. 구독하시면 매주 이런 심리학 기반의 실전 기술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다크심리연구소였습니다. 다음에도 더 날카롭고 더 실용적인 심리학 지식으로 찾아올게요.